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준비한 온라인 문화 트렌드 세미나 Z세대와 티키타카가 필요해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저는 진행을 맡은 널 위한 문화예술의 이지현이라고 합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저희 널 위한 문화예술은 예술을 더 쉽고 친절하고 재밌게 소개하는 콘텐츠 스타트업인데요. 저희도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만큼 오늘 이 온라인 문화 트렌드 세미나에 함께하게 돼서 무척 영광이고 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트렌드 세미나의 포스터가 공개됐을 때 제 주변에서 반응이 정말 핫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오늘 함께하는 4명의 연사자 크리에이터 분들의 라인업 덕분입니다. 아마 여기 오늘 방청으로 오신 여러분들과 또 접속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 아마 이 4명의 조합은 이 세미나가 아니면 다시 못 볼 조합이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또 새로운 흐름과 변화를 빠르게 캐치하고 그래서 온라인의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4명의 크리에이터 분들이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네. 자연스럽게 오늘 세미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또 4명의 연사자분들이 어떤 분인지 짧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오늘 트렌드 세미나는 총 1부와 2부로 구성이 됩니다. 되게 다채롭게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1부에서는 4명의 연사자분들의 20분간의 발표가 각각 이어질 예정입니다. 4명의 연사자분들 제가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여기 뒤에 한 분씩 계시는데요. 먼저 EBS의 박재영 PD님, 클래스 101의 권정아 리드님, 그리고 댄스홀링 크리에이터 제니윤님, 드로잉 크리에이터 이현님 이렇게 4분이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기대되시죠? 네. 사실 이렇게 4분의 발표를 이어지는 1부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또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또 부가 있어요. 바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2부입니다. 2부에서는 4명의 연사자분들을 우리 한 화면 앵글 안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이서 함께 저희가 오픈 토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또 저희가 미리 준비한 사전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전 질문을 던지면서 또 대화를 할 거고요. 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즉석의 질문도 함께 받으면서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은 여러분들도 주인공이세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요. 오늘 다양한 상품을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을 기반으로 대화를 하기도 하고요. 또 퀴즈를 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구마구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아마도 그 내용들이 반영이 돼서 당첨왕 이벤트에 선정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공 여러분들이기도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재밌는 또 뽀짝한 시간을 준비했어요. 그게 뭐냐면 세대별 신조어 퀴즈예요. 그래서 이따가 저희가 폼보드를 준비한 걸 하나씩 뜯으면서 여러분들과 퀴즈도 할 거고 또 연사자분들과 재밌는 티키타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 기대되시나요? 네,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1부 한번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부는 박재영 PD님이 먼저 함께 해주실 예정이에요. PD님 잠깐 앞으로 대기를 해주시면 제가 짧게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박재영 PD님은 펭수 그리고 딩동댕 대학교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그 기획을 하신 PD님이십니다. 정말 귀한 연사자분을 모셨으니까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된 EBS의 박재영 PD라고 하고요. 오늘은 딩동댕 대학교 제작기를 바탕으로 EBS에서 뉴미디어를 어떤 식으로 제작했으며 Z세대들과 어떤 소통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전박이랑 이제 펭수랑 이제 거대하게 붙어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딱 이 사진이 보여주듯이 EBS 하면은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전형적인 이미지가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유아 어린이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중장년층을 위한 교양 다큐 혹은 저희가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만 친하게 지냈던 수능 방송 정도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EBS는
교육방송사, 방송사고요. 굉장히 많은 채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EBS 1TV 외에도 ETV, 뭐 어린이 채널이나 외국어 채널, 수능방송과 라디오, 더 나아가서 뉴미디어 채널들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EBS 입사 준비를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2017년에 모니터링을 하다가 미리 온 통일 세대를 위한 영어라는 프로그램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통일이 언제 될 줄 알고 벌써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하면서 딱 봤는데 이게 사실은 탈북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햄버거나 메뉴 같은 정말 많이 쓰는 외래어들도 아직 그들에겐 낯설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뭐 북한 말과 더불어서 영어를 배우고 다이얼로그를 이제 체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때 전 좀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들었던 생각은 EBS가 가진 특수성 혹은 그 교육방송이라는 정체성 덕분에 되게 유니크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도 제가 입사한 후에 정말 많은 재밌는 기획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EBS는 앞서 말한 채널들 외에도 여러분들이 익히 아실 자이언트 팽TV나 뭐 뚝딱TV 아니면 딩동댕 대학교 같은 다양한 뉴미디어 콘텐츠 채널들도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뉴미디어에 조금 더 특화돼서 경력을 쌓고 있는 5년차 PD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콘텐츠들을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2018년에 저는 입사를 하고서 EBS가 이제 막 유튜브에 진출했을 때 밥침부터 시작이라는 콘텐츠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극인 듯한 두 사람이 밥을 먹으면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실험하는 약간 버즈피드 영상류의 콘텐츠였어요. 그래가지고 혼마 강친, 비혼 70대 할머니와 중매쟁이 70대 할머니의 식사랄지 아니면 뭐 무속인과 신부 같은 되게 상극의 조합들을 가지고 콘텐츠를 꾸렸는데 구독자가 당시 한 2,000명 정도 되는 이제 꼬꼬마 채널에서 13만으로 단숨에 성장을 할 수가 있었고 또 편당 한 250만 뷰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잘 됐다 하고 이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곳에 팔려가서 이제 막 개똥 죽고 막 다양한 잡일을 하다가 또 이제 우리 그 팽수를 탄생시킨 우리 팽수 어머니 이슬레나 PD님께서 마카롱을 하나 주시면서 왓썸맨의 초등 고학년 버전 같은 것들을 한번 기획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참여를 해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먼저 나를 찾아주신 분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마카롱을 받아 물었고 자이언트 팽TV의 런칭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6개월 정도의 조연출 기간을 지나고 1년 반 가량 연출을 맡으면서 팽수와 함께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작을 했었죠. 이때 정말 되게 잊지 못할 놀라운 경험을 팽수와 이슬레나 선배님 덕분에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가을에 팽수를 한창 제작을 하다가 이제 내부에서 약간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라는 미션이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항상 뭔가 새로운 거를 해보고 싶은 욕심이 조금 있는 사람이어서 딩동댕 대학교를 아예 그냥 런칭부터 지난 1년 동안 제작을 해왔었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쩌면 보셨을 수도 있는데 해외 석학들을 만나고 그들의 강연을 찍어오는 위대한 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TV에서 하는 강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름 저희 사장님이 교육 OTT를 꾸리고 싶으시다고 또 넷플릭스 만들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해외에서 greatminds.com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강연 구독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최근에 영국에서 제인구달 박사님을 촬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다양한 뉴미디어 콘텐츠들을 EBS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EBS가 이런 뉴미디어 도전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는 이제 아무도 TV를 안 보잖아요. 이제 뉴미디어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EBS 입장에서 엄청난 위기가 닥친 거죠.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는 뉴미디어 시대에 저희가 잘만 접근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 EBS에서 놓치고 있었던 20, 30대 MZ세대와 어떻게 소통의 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MZ세대 타겟의 콘텐츠를 만들게 된 계기는 어떻게 보면 팽수의 성공이었고 그 이후에 첫 주자로 나섰던 콘텐츠가 딩동댕 대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딩동댕 대학교는 처음부터 Z세대 사회초년생을 타겟으로 저희가 잡고서 기획을 했고요. 프로그램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어쩌면 여러분들 그 노래 보셨을 수도 있는데 I got it, I got it 빡세게 닦으면 나가리 나가리 이빨 전부 나가리 약간 이런 챈트를 아마 보신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틱톡에서 한 500만 뷰 정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아이갓잇을 혹시 아가리로 헷갈리실까봐 이렇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딩동댕 대학교는요 딩동댕
유치원을 보고 자란 저희 MZ 세대들의 AS를 위해서 기획한 웹 예능입니다. 사실 시즌 2부터 본격적으로 딩동댕 유치원의 기존 주제들을 재해석해서 제작을 했는데요. 이를테면은 우리가 딩동댕 유치원 다닐 때 이빨 열심히 닦으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열심히 닦았거든요. 이 잇몸이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이빨이 마모가 돼서 건강 검진해서 이거 제때 관리 안 하시면 안 된다. 이거 불치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썰을 얘기를 하다가 아니 근데 그 건강 검진 받은 곳에서는 뭘 해야 되는지 말도 안 해줬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연하 선배가 그럼 이걸 첫 번째 아이템으로 가져가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첫 번째 아이템으로 늙고 병든 이를 닦아요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뭐 333 양치법이랄지 뭐 그런 것들보다도 요즘 우리 같은 여기 아마 건강한 치아 가지신 분들 몇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같이 노쇠한 치아를 가지신 분들은 이제 바스법이라고 살짝 45도로 꺾어서 살살살살 닦는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키 정보로 가져가야겠다 생각을 했었고 이런 아이템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친구와 친하게 지내요만 배웠다면 막상 아무나 모든 친구와 친하게 지내면 우리 되게 피곤하다는 걸 성인이 되고 이제 체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 친구와 서서히 손절하는 법이랄지 아니면은 호구가 되지 않아요 같은 주제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건강 상식부터 아니면은 뭐 느긋마 같은 단어가 왜 이렇게 만연하게 됐는지 뭐 아젠다성 시대 정신에 가까운 기획들도 좀 꾸렸었고요. 어쨌든 우리가 MZ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공유하고 있는 커먼 센스에 대한 업데이트 혹은 공론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구독자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진중한 고민 상담 컨텐츠 같은 것들도 제작을 했었는데요. 지금 딩동댕 대학교 구독자는 뭐 22만 명 정도고 누적 조회수는 한 5천만 뷰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 배경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물론 뉴미디어 시대 뭐 이런 위기도 있었지만 사실은 저희가 딩동댕 대학교로 좁혀서 기획을 하게 된 이유는 자이언트 팽TV와 뚝딱TV로 어느 정도 우리 Z세대들 어른이들이 약간 키덜트 감성으로 위로받고 싶은 욕구가 있구나라는 그런 니즈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 팀에 그러니까 자이언트 팽TV 스튜디오라는 저희 TF팀에 아예 2030 어른이 타겟에 뭔가 오리지널 IP를 개발해봐라 라는 미션이 내려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요새 애들은 손인형을 되게 유치하게 생각해요. 저희 옛날 한 20-30년 전 딩동댕 유치원을 보면은 뚝딱이가 되게 요만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만해서 막 이렇게 걸어 다니잖아요. 근데 요만한 애들이 이제 막 초등학생들한테 보여주면 저기 밑에 사람 있잖아요 이러면서 유치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요새 딩동댕 유치원을 보면 되게 세련돼졌어요. 그래서 이번 2022년 리뉴얼에 들어서 다시 손인형극이 부활하기는 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약간 사장된 포맷이었는데 저는 이거를 약간 빈티지 레트로 컨셉으로 성인 타겟의 콘텐츠로 끌어왔을 때 나름 힙한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더불어서 캐릭터 IP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다음으로는 EBS는 웹 콘텐츠 시장에서 승산을 내기가 살짝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터키즈 온 더 블럭이나 뭐 워크맨 같은 이런 되게 날것의 웹 예능들을 참 좋아하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교육방송 공영방송이다 보니까 이렇게 주위에 도사리는 눈들도 많고 표현의 수위에 제한이 있죠. 그리고 일단 교육방송이다 보니까 전달해야 되는 교육적 가치, 교양 증진이랑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채널에서 하는 콘텐츠를 선보였다가는 애초에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우리가 교육방송이라는 틀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 클리셰를 차라리 비틀어 가지고 우리만 가능한 기획을 하자. 그게 이런 다양한 동물들이 미쳐 날뛰는 포맷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딩동댕 대학교 같은 경우도 딩동댕 유치원을 비튼 기획이고 이런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포맷도 다른 제작사에서는 하기가 어렵고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EBS가 했을 때만큼의 재미는 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클래시를 비트는 걸 2차 목표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 제작진이 다 90년대생부터 이제 구성된 MZ세대 또래들인데요. 저희들의 고민을 그냥 솔직하게 가감없이 내놓자. 뭐 이빨이 내려앉았다. 그런 거 얘기하자. 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를 재밌게 털어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딩동댕 대학교라는 틀을 짰습니다. 그래서
사회 초년생들에게 그들이 알던 상식을 AS하는 소년 토크쇼가 개발이 됐고요. 캐릭터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 Z세대 타깃이라고는 잡았는데 대학교 컨셉이니까 당연히 신입생이 나와야 되나? 아니면 뭐 교수님이 있어야 되나? 박사가 있어야 되나? 그러면 그 인원은 도대체 몇 명이어야 되며 동물로 하면 뭐 고무를 할 거야? 코끼리로 할 거야? 이런 고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심지어 로봇도 있었어요. 후보 중에. 근데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정해진 제작비랑 그 10분에서 15분 정도 되는 러닝타임 안에서 소화하기에는 손인형 캐릭터 둘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 저는 해맑게 살을 날리는 교수님 캐릭터, 그리고 그 밑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대학원생 조교의 관계성에 약간 꽂힌 거예요. 그래서 교수와 조교 둘만 가져가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캐릭터 성격과 틀을 짰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주얼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저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답습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고, 우리가 20-30년 전에 봤던 그 당시 퍼펫쇼를 복각하고 싶은, 차라리 뉴트로에 가까운 비주얼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레퍼런스는 80년대 후반에 그 미국의 장난감 광고들이었는데, 사실 그 우리 친구들 보면 약간 저는 미국 감성 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힙이란 의도적인 촌스러움과 약간의 이국적인 느낌인데, 그런 것들을 좀 구현하기 위해서 정말 한겨울에 평화시장을 헤치면서 막 털 원단 보러 다니고 벙철이 눈 디자인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끼리 교수와 벙철 조교 대학원생의 캐릭터가 탄생을 하게 됐고요. 이제 한 시즌은 12편을 말아보니까 또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 첫 번째 시즌에서는 저희가 지나치게 교양적인 느낌으로 가려고 했었던 것도 있고, 또 고정된 인간 예능인 출연자가 없다 보니까 이게 점층적으로 쌓이는 케미를 보여주기가 솔직히 어려웠어요. 이게 그리고 성우분과 손인영 연기자분 거리도 멀고, 손인영과 그 게스트 간의 이 아이 컨택 같은 것들도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었어서 이건 필수적으로 인간 예능인 고정 출연자를 한 분 가운데 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분의 성격은 우리가 어렸을 때 뽀뽀뽀에서 함께 성장했던 느낌을 줬던 뽀미 언니 같은 역할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타겟 오디언스보다 살짝 연령대가 있는 저희 황광희님, 광희 선배를 모시게 됐고, 정말 저희는 잘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완벽하게 꾸려진 느낌도 아니고 가르치려는 느낌도 아니고 모자른 듯한 컨셉이죠. 실제로는 되게 똑똑하시지만, 근데 그런 컨셉으로 함께 이렇게 스스럼없이 배워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뭔가 전문가 게스트들이 얘기를 했을 때 구독자의 헌신인 것처럼 이제 살을 날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른스럽게 말해봐라, 뭐 부사를 빼고 뭐 비속어를 빼봐라, 뭐 이런 식으로 전문가 조언을 했다면, 아니 내가 그런 식으로 예능하면 저 돈 못 번다고, 방송국에서 퇴출당한다고, 이런 식으로 드립을 날려주면서 이렇게 묘하게 구독자들 타겟에 이렇게 속마음을 간질간질 긁어줬던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으로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렇게 3MC 체제의 딩동댕 대학교 시즌2가 출범을 하게 됐었고요. 저희 제작 방식에 있어서도 저희가 타겟인 Z세대와 소통하기 위해서 나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 방식은 크게 3가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아이템 기획입니다. 저희는 구독자들의 사연을 토대로 주제가 정해지면 사연을 받고요. 그거에 맞춰서 전문가 취재를 하고 그 다음에 구성을 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빨이 내려앉은 딩대생 어른이의 사연이 들어왔다. 그러면 치과 의사님을 취재를 하고 아이템으로 적합한지 판단한 다음에 그 출연자들이 재밌게 뛰놀 수 있는 정보들을 대본에 깔아두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키스로도 충치가 옮을 수 있대. 아니면은 신생아가 부모로부터 충치균을 옮지 않으면 아무리 단 걸 많이 먹어도 충치에 걸리지 않는데 같은. 그래서 이유식을 먹을 때 입으로 후후 불어주지 말고 선풍기로 불어주는 게 유리하대 같은 정보들을 들은 다음에 토크 대본에 녹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촬영 현장에서는 최대한 출연자분들의 자율권을 존중하면서 재밌는 그림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현장에선 최대한 풀어서 편집을 한 다음에 편집에서 미친 듯이 쪼개기 시작하는 거죠. 소리 없이 보시는 분들도 많고, 요새는 영상뿐 아니라 짤로 그 콘텐츠를 이해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짤이 잘 돌게끔 정말 1초에 자막 하나씩 때려 박는 방식으로 제작을 하는데, 15분짜리 영상 하나 만드는데 자막 쓰는 데만 한 8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상이 발행되면 댓글을 진짜 꼼꼼히 보죠.
커뮤니티들 반응도 보면서 아, 이 편은 어떤 점이 재밌었고 어떤 점이 모자랐구나, 그리고 구독자들은 어떤 얘기를 원하는구나를 분석한 다음에 다시 기획의 단계로 들어가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더하여 저희는 딩동댕 대학교 유튜브 채널 외에도 다양한 SNS 채널이나 아니면 타 유튜브 채널 혹은 타 방송사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기존 타겟 외에 다양한 딩대생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일단 저희 10만 공약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1편 끝나고 저희가 10만 공약을 한번 정해달라고 출연자분들에게 부탁했어요. 근데 광희 선배가 어차피 우리 채널 글렀어, 당시 2만 정도였거든요. 각자 포르쉐 하나씩 뽑아드릴게요 이랬어요. 그리고 끼리 교수는 지금 딩동댕 대학교가 안 되는 이유는 박재영 PD 때문이니까 PD를 나영석 PD로 교체하겠어요, 공약을 걸었답니다. 좀 웃겨서 좋았는데요, 진짜 10만 구독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포르쉐 매장 바로 섭외 들어갔죠. 근데 포르쉐 찐 포르쉐에서는 이게 섭외가 어려서 포르쉐 중고 매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중고 매장에 가서 그 바로 이 콘텐츠를 찍고 편집해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일단 쇼츠로 먼저 약간 제보 영상처럼 내보냈어요. 그래서 끼리 교수와 벙철 조교가 이제 포르쉐 매장 찾아가서 아, 황강희가 포르쉐 사준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강희한테 돈 받으시라고요, 막 이렇게 갑질하는 그런 영상을 시민 제보 영상인 것처럼 미리 이렇게 쇼츠를 이제 떡밥을 하나 탁 던지고, 그 다음에 뭐야 진짜 포르쉐 갔나봐 반응이 쌓일 때쯤에 포르쉐 매장에서 어떤 진상짓을 벌이고 왔는지 제대로 편집을 해서 보여준 다음에 최종적으로 TVN 나영석 PD님께 정말 큰 우를 범했죠. 지금 아마 여기 계실지 모르겠는데 영상 통화를 하면서 EBS 넣으면 어떻겠냐 뭐 이런 드립을 치는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딩동댕 대학교를 몰랐던 정말 많은 분들이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채널이 커지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시즌2의 자랑 후반부에 가면은 저희가 Z세대들이 과거 명작 드라마들의 명대사에 꽂혔다는 점에 착안해서 드라마 클리셰와 영화 클리셰로만 꾸린 쿠키 드라마 연작을 연재했었어요. 그래서 뭐 펜트하우스, 뭐 신데렐라 언니, 그리고 또 뭐야 베토벤 바이러스, 그리고 이건 비트의 한 장면 오토바이 타는 거 패러디한 거거든요. 본 제작비보다 쿠키 제작비에 더 많은 돈을 썼을 정도로 진심으로 이제 쿠키 연작을 진행을 했고, 이 쿠키가 쌓인 이후에는 영화 리뷰 유튜버들에게 던졌어요. 이제 부탁을 드린 거죠. 던진 게 아니라 저희 리뷰 영상 하나만 따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진지하게 저희가 나름 때깔 좋게 찍었기 때문에 영화적인 측면에서 혹은 미학적인 측면에서 이 쿠키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같은 서브 콘텐츠를 따로 파생을 시켜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되게 재밌었던 기획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SNS 소통을 되게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소개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벙철조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스타를 운영을 하면서 논문 스트레스 때문에 탈모 온 사진을 딱 올리고 엽떡 땡겨 같은 멘션을 단다거나, 본편을 알리기 위해 이렇게 SNS로 미리 빌드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크리스마스에 가오님을 불러서 끼리 교수님 없이 벙철이 혼자 진행하는 가라오케 콘텐츠를 하나 기획을 했었는데, 이거를 그냥 우리 벙철쇼라는 가라오케 콘텐츠 할 겁니다라고 고지하기보다 조금 더 재밌는 밑밥을 깔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연말이었기 때문에 마침 또 핸드폰에 끼리 교수님이 막 코로 막 이런 영상이 있길래 약간 술 취한 것처럼 이렇게 멘션을 올렸죠. 그래서 막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딩동댕 교수님 끼리 교수입니다. 어제 술 마신 건 아니고 코코아에 취해서 우를 범했고 일일 하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일 하차로 뭐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대충 이런 멘션을 써냈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던 와중에 이제 그래서 오늘 방송은 벙철쇼로 대체합니다라는 고지를 띄웠는데, 이때 나름 반응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재밌는 티키타카가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끼리 교수님이 사과문에는 강의로 보답해, 혹은 자필 사과문이 기본 아닌가? 당장 부검에서 음료가 코코아인지 술인지 밝혀라. 약간 이런, 저는 이런 걸 원했어요. 왜냐하면 구독자들이 댓글 안에서 SNS든 아니면 유튜브든 댓글 안에서 티키타카를 벌이고 드립 대결이 열릴 때 그때 유입되는 구독자 수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단순 영상을 보기 위해서 구독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댓글놀이에 참여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성장을 부르는 티키타카를 연출하기 위해서 SNS를 운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 프로그램의 최종 목표는요, 일종의 커뮤니티를 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저희가 좀 더 커지면 딩동댕 대학교 구독자들과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뭔가 딩서전을 맞붙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 구독자들 안에서 이제 취향별로
동아리를 만들고 그 안에서 서브 콘텐츠를 새로 만든다거나 이런, 아니면 뭐 오프라인 콘텐츠를 기획한다던가 좀 더 판을 벌이고 싶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딩동댕 대학교의 목표는 MZ세대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대학교 세계관의 커뮤니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 하반기에도 되게 재밌는 이벤트나 아니면 콘텐츠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첫 번째 발표부터 너무 재밌기도 하고, 사실 저는 딩동댕 대학교의 그 세계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약간 대학원을 다니던 경험이 생각이 나면서 그 조교와 교수의 약간 그런 관계성 이런 것도 좀 재밌었고, 근데 사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타이틀이 트렌드잖아요. 박재영 PD님께서 해주셨던 게 온라인 트렌드 읽어보기인데, 일종의 아까 몇 가지 힌트가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 뭐 약간 아까 어떤 말 하셨죠? 그 약간의 빈티지함과 약간 그런 것들이 힙함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그 단어, 그 문구도 너무 좋았었고, 또 일종의 세계관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씩 이렇게 흘리는 거, 쇼츠라든지 SNS라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 떡밥을 하나하나씩 물 수 있게끔 만들면서 일종의 과몰입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세계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박재영 PD님께 혹시 궁금한 게 있거나 아니면 나는 PD님이 약간 요 얘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게 있으면 거침없이 또 이렇게 있다가 질문을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아까 댓글로 채팅창으로 되게 많은 반응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PD님 뒤에서 쉬시면서 이따가 반응 한 번씩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한번 두 번째 토크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두 번째는요, 이제 코로나 시대 이전부터 온라인 취미 시장을 활짝 열었다라고 평가받는 클래스 101의 커뮤니케이션 리드 권정아님의 발표로 이어질 예정인데요. 이번 타이틀은 크리에이터가 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플랫폼 안에서는 누구나 나의 컨텐츠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고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뜨거운 박수와 함께 권정아 리드님 맞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클래스 101의 커뮤니케이션 디비전 리드를 맡고 있는 권정화,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제가 너무나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클래스 101이라는 플랫폼을 들어보셨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크리에이터로서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저희는 수강생은 클래스메이트라고 하는데 클래스메이트로서 수강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어떤 정보를 드릴까 하다가 조금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이런 플랫폼이고 저희는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라를 말씀드리려고 좀 정리를 해왔고요. 살짝 개인적인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15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했는데 사실 언론 홍보를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많은 회사들에서 커뮤니케이션 속에 언론 홍보가 들어있고 브랜딩이 들어있고 이런데 저는 언론 홍보를 좀 길게 엔터테인먼트랑 그리고 영화 쪽에서 해왔었습니다. 사실 스타트업은 저에게도 첫 PR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클래스 101이 저의 첫 스타트업이었는데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클래스 101에 저희는 이제 그 구성원들을 클래스 101 크루라고 해서 클루라고 부르는데 현재 약 350명이 좋은 클래스를 만들고 좋은 컨텐츠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같이 달리고 있고요. 2018년 3월 서비스를 시작한 클래스 101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모두가 사랑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도록 클래스 101의 비전입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하는 그러한 문장인데요. 문득 마음에 떠오르시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뭐지?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한다는 건 뭐지? 혹은 나는 무엇을 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지? 라는 질문을 아마 자주 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께 너무나 축하를 드리고, 뭘까 과연 이라고 물음표가 떠오르신다고 해도 지금부터 분명 준비해 가실 수 있는, 이 시간을 기점으로 준비해 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한 클래스 101은 크게 크리에이터와 클래스메이트, 아까 말씀드린 그 두 축으로 시작이 됩니다. 클래스 101 크리에이터는 클래스를 열고 그리고 전자책이나 PDF 같은 디지털 파일 등을 판매하며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플로우를 가지고 있는데요.
클래스메이트 역시 좋아하는 수강을 하면서 동시에 더 나아가서 정말 이후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본인이 크리에이터가 되는 그러한 꿈을 꾸죠. 그래서 클래스 원어는 강의를 판매하는 플랫폼을 넘어서 이렇게 배움의 장벽과 경계를 허무는 크리에이터의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취미로 시작되었고 아마 취미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사실 크리에이터의 영역에는 배움의 범위에는 한계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현재는 여기 적혀 있는 영역들을 저희가 모두 저희 플랫폼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취미, 수익 창출, 그리고 직무 교육, 시그니처, 퀴즈 정말 많죠. 그래서 이게 가장 상위 카테고리들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영역들은 정말 세분화되어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는 입사 이후에 저도 클래스를 들어봐야지 하고 듣는데 제가 들었던 건 프로파일링 클래스, 오일 파스텔 클래스, 그리고 해금, 영화 번역 이런 클래스까지 다 있어서 이런 것을 들으면서 정말 하고 저도 놀랐던 기억이 있고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사실 저희 플랫폼은 완벽하게 개개인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세한 건 뒤에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다시 카테고리를 도와서 설명을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클래스 카테고리 중에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오늘의 가장 큰 관심 분야일 것 같아요. 문화예술의 영역이 담겨있는 크리에이티브 영역, 취미 영역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클래스 원원의 현재 클래스 수는 글로벌리 3,800개 정도 돼요. 그리고 약 12만 명의 크리에이터 분들이 등록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 중에서 이제 디지털 드로잉, 공예, 운동 등의 취미 영역 클래스가 약 2,000여 개로 가장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죠. 그 외에도 경제적인 자유를 꿈꾸는 이들을 위한 부업, 재테크, 지식을 공유하는 클래스 101번이 여기도 이제 아마 익숙하신 얼굴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업무 능력 향상과 자기 개발, 직무 교육을 위해서 출시된 클래스 101 커리어도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고요. 업계 거장들이나 이제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나 노하우 그리고 정말 실습까지 해볼 수 있는 클래스 101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그레이를 비롯해 코드쿤스트, 1밀리언 댄스 스튜디오 그리고 나태주 시인님 얼마 전에 오픈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원태원 작곡가, 이인혁 일러스트레이터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빠른 속도로 쌓여서 4월 기준 3,000개인데 현재는 이제 글로벌리 3,900여 개 클래스가 있고요. 12만 명의 크리에이터 그리고 회원 수는 약 400만 명이 넘는 회원분들이 그리고 클래스메이트 분들이 같이 들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클래스 재생 시간이 2억 분이 넘는 재생 시간도 압도적 수치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클래스들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 일본 등에 저희가 진출해 있고 현재 약 120개국의 수강생들이 저희 클래스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클래스 101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뭘까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는 부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크리에이터로서의 삶을 그리고 수익을 창출하며 그 생태계를 확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너무나 열려 있고 이미 수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멋지게 활동하면서 지내고 계십니다. 저희 이제 클래스 첫 페이지인데요. 아까 가볍게 말씀드렸던 카테고라이징이 되어 있는 크리에이티브, 그다음 직무교육, 수익 창출 여러 분야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문화예술 부분이죠.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저희가 이게 지금 크리에이티브 취미 영역의 카테고리예요. 그 안에 디지털 드로잉, 공예, 음악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고 디지털 드로잉에도 보시면은 일러스트, 컨셉 아트, 인물 드로잉 이런 식으로 다 카테고라이징이 세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재료나 도구에 따라서 펜 드로잉 그리고 수채화, 오일 파스텔 이런 부분들까지 있고요. 그리고 역시 공예 부분도 자수, 비누 캔들, 라틴 공예 이런 식으로 너무나 세세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시건 도전해 보실 수 있는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고 그리고 배워볼 수 있는 기회도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나 한번 들어와서 보시면 만약에 내가 클래스를 개설하고 싶다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Z세대와 티키타카가 필요해라는 주제인 만큼 MZ세대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클래스 101에는 사실 키즈 클래스부터 여러 가지 클래스가 있어서 아이부터 시니어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MZ세대가 제일 많긴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의 34%나 차지하고 있는 이 세대가 저희 클래스에서도 약 70%의 수강생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언론 홍보 담당자이기 때문에 기자 미팅을 굉장히 자주 해요. 그래서 기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MZ세대, 요즘 이 아이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를 얘기할 때 정말 그 힘에 놀라곤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같이 만들어가는 이 세상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만 해도 정말 그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MZ세대의 특징이 뭘까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를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클래스 101의 소비 행태나 그다음 밖에서 이야기하는 트렌드들을 좀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스스로의 즐거움과 성장을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든 투자하고 몰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복과 만족이고 거기서부터 모든 삶의 중심이 잡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온택트 시대죠. 이제 언택트를 넘어서 온택트가 됐고 비대면의 일상이 된 지금에는 시간과 장소 제한 없이 언제 어디서나 함께 들을 수 있는 이런 클래스에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완벽하게 개인에게 집중한다. 요 문장이 포인트인데, 아까 카테고리에서도 보셨다시피 그 4,000여 개의 클래스는 누구에게나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나 들을 수 있는 혹은 클래스를 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서 배움의 영역의 한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클래스 카테고리를 무한 확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하는 거에 정말 두려움이 없으세요. 옆에서 지켜보면 처음 배우는 거라도 흥미가 생기면 도전하고요. 그리고 영역을 자유롭게 확장하고 주저함이 없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가시는 그 세대 분들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고, 배우지마 101을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2021년 8월에 진행했던 캠페인인데요. 우리의 메시지를 좀 더 명확히 전달하자. 우리를 교육 플랫폼? 취미 플랫폼? 아니면은 뭐지? 라고 물음표를 갖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는 뭘까? 라는 생각에 이제 브랜드 페르소나인 박재범님을 모델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막 박재범 나와가지고 배우지마 101에 막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게 되게 기억에 남으신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인지도 그리고 많은 풀들을 또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진짜 배우지마 101에는 기존에 정해진 방식 말고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주도적으로 삶의 방향을 결정하며 가치관을 확립해가는 인생을 응원하는 그런 브랜드 철학을 저희가 담았습니다. 그래서 MZ세대에게도 되게 많은 반응을 얻었지만 여러 연령층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캠페인이었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놀랍다고 여기는 부분이에요. 이제 MZ세대는 클래스를 듣는 것을 넘어서 결과적으로 본인이 크리에이터가 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뤄냅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배우거나 실제로 하는 걸 보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정말 MZ세대는 이걸 성공시키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모티콘 클래스를 듣고 이모티콘을 출시하고요. 글쓰기 클래스를 들은 누군가는 독립출판 작가로 데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림이나 사진 클래스를 듣고 사진 전시회를 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크리에이터가 탄생하는 순간은 정말 그 설렘은 정말 옆에서 지켜볼 때 너무나 짜릿하고 설레는 순간이죠. 그래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중에 이건 이제 프로모션의 일부였어요. 바로 위에 여기 나와 있는 이미지인데 제2의 나를 위해. 지금 여기에 현실에서 너무나 집중하고 있는 여러분도 아름답고 멋진데 여기에 또 다른 나, 그러니까 단순한 부캐 정도가 아닌 새롭게 활동하며 또 다른 인생을 같이 그려나가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아이덴티티를 갖는 여러분들을 좀 응원하고자 제2의 나를 위해 이런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클래스 언어는 조금 스스로에게 몰두하고 새로운 경험을 즐기고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MZ세대들에게 각광받는 서비스가 되었는데요. 더 나아가서 클래스메이트가, 그러니까 수강생이 크리에이터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일이라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크리에이터가 되고 어떤 것들을 어떻게 열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살짝 준비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크리에이터의 시작은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질문들이 모이고 나온 답이 바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사전적 의미를 한번 말씀드리면 온라인 모바일 콘텐츠 제작자, 즉 크리에이터가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에서 자신의 콘텐츠를 활용해 수익을 올리는, 즉 창작자 경제라고 한다고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그리고 온택트 일상이 되면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크리에이터 분들의 가치가 점점 성장하고 있죠. 실제로 포브스가 올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시장 가치를 약 1,000억 달러, 124조 정도 되죠. 이 정도로 가치를 예상했고 스타트업 투자액 역시 2016년 대비 약 13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대한 관심이 정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재밌게 읽었던 부분이 MZ세대가 창의적 일자리에 몰려들고 있으며 스스로를 크리에이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 세계 5천만 명 이상이다. 정말 놀라웠어요. MZ세대의 5천만 명 이상이 자기를 크리에이터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나는 크리에이터다 라고 이미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남들이 저 친구는 크리에이터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누구에게나 크리에이터가 될 기회는 있고 특히나 여기 계신 분들처럼 문화예술에 높은 관심이나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더욱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클래스 101에는 클래스가 있고요. 저기 오늘 발표를 준비해 주시고 계신 이제 이현 작가님도 저희 클래스가 너무나 히어로 클래스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이렇게 그분들이 여는 클래스 그리고 전자책 그리고 디지털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스까지도 다 있구나라고 느끼실 정도로 클래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디지털 파일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도전을 먼저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클래스는 정말 단계별 커리큘럼 혹은 이제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담게 클래스고요. 처음 오픈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걱정이 그거예요. 누가 들어? 제가 어떻게 구성을 하죠? 어떤 내용을 담아야 사람들이 이걸 듣고 싶어 할까요? 혹은 영상 촬영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세요. 오프라인에서 활동하시거나 혹은 오프라인 익숙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촬영 어떻게 하죠? 저 편집은 어떤 툴을 써야죠? 모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 101이라는 플랫폼 안에 이제 PD분들이 이 모든 기획 단계에서부터 촬영 편집이 어려울 경우 또 저희랑 논의하셔가지고 촬영 편집까지 가능하게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클래스 제작이 처음이다 이러신 분들을 위한 가이드도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도전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클래스 외에도 전자책,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포맷이죠. 옛날에는 하드커버로 봤다면 지금은 이제 정말 전자책을 보는데 최소 30장 정도의 분량만 있다면 쉽게 시작하실 수 있고요. 옛날에는 너무나 디자인 같은 걸 생각했지만 지금은 정말로 콘텐츠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나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 라고 생각하시면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지털 파일은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소스부터 템플릿들까지 다양한 디지털 파일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자신만의 브랜드를 이미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미 어떠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이 브랜드의 굿즈들이 있고 준비된 것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 브랜드를 알리고 팬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고요. 이 외에도 클래스 전자책 디지털 파일 외에도 내가 이건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건 언제든 저희한테 말씀 주시면 어떤 포맷이든 저희와 논의하셔서 도전해보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이렇게 듣다 보면은 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또 아까처럼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라는 걱정이 들 수도 있지만 여기 지금 보시는 게 저희가 그 배우지마 101의 이후에 진행했던 광고 브랜드 캠페인이에요. 즐겨 너의 시작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사랑하는 일을 하며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4,000개의 클래스 그리고 120개국의 클래스메이트들과 함께하는 이러한 플랫폼에서 함께 하시면 그냥 시작만으로도 아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한 크리에이터분의 마지막 한마디를 여러분께 전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제가 가장 뛰어나거나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이 든 순간 그냥 무작정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고 나서는 할 수 있는 만큼 꾸준히 했어요. 그리고 저는 클래스를 열고 책을 쓰고 브랜드와 협업을 하고 강의까지 하는 크리에이터가 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겁먹지 마세요.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모두가 사랑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고 함께 만들어가 보시죠. 이상 클래스 101의 권정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 권정아 리드님의 이야기도 모두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 현장에서 리드님 처음 보는데 그 에너지가 엄청나서 되게 옆에서도 저도 되게 재밌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좀 사담이지만 저도 클래스 101의 크리에이터로 등록되고 싶어가지고 막 개인적으로 상담도 받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이런 그 손재주라든지 예를 들어 제가 영상을 만드는 거 혹은 뭐 어떤 크래프트라든지 뭐 드로잉이라든지 이런 기술이 없다 보니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 개설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리드님이 말해주셨던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고찰을 해보고 그걸로 진짜 내가 등록을 할 수 있는지까지도 상상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클래스 101은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오늘 이 부분은 강조 안 하셨지만 돈도 벌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인기 크리에이터가 되게 많잖아요. 클래스 101에 등록돼 있는데 이제 그걸 수강하시는 분들이 많은 인기 크리에이터들은 실제로 굉장히 수입적인 부분에서도 만족을 한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알아보고 싶은 부분도 많고 또 이따가 오픈 토크에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이현님과 그리고 제니윤님의 발표를 기다리면서 10분 정도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